자, 간쓸게 40쪽. 자, 간쓸게 40쪽에 그 밑에 봤더니 윤선도에 오우가가 실렸네. 아, 이건 수암 178과 연결이 된대요. 수암 178쪽. 여기와 연결이 되는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고 그와 연계되는 걸 한번 잡아보자고요. 수암 178쪽이라 하면 EBS 초점부터 한번 해볼게요. EBS가 초점을 둔 사항은 뭔가, 얘가 중점화된 거는 뭐냐. 아, 조선시대에 사대부들이 있는데, 자,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향촌에 은거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향에 내려올 때가 있겠죠. 은퇴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당쟁에 밀려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향촌에 은거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조선시대에 향촌에 은거를 하면 그 한양에서는 버적버적하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써요? 여기에는 고향에 오면 그만큼의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사물과 교감을 합니다. 사물과 교감에 친구가 없다 보니까 주변 사물과 교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주변의 이 사물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자, 첫 번째 자연물일 때가 있대요. 자연물일 때 이때는 그 자연물을 뭘로 인식하냐면 벗으로 인식한답니다. 그 자연물을. 그런데 자연물이 아닌 경우 있대요. 자연물이 아니니까 뭐 인공물이겠죠? 자연물은 아닌 반대말은 인공물이겠죠? 인공물 같은 경우 이것은 정치와 관련된 것이래요. 정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공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정계 복귀를 희망하는 겁니다. 정계 복귀에 희망하는 내용으로 쓰였대요. 그래서 EBS는 요 자연물을 인식하는 것을 예로 들어준 게 뭐냐면 그게 윤선도의 오우가 같은 것이 그래요. 이런 거고 그 오우 다섯 친구가 모두 자연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정계 복귀에 희망을 하는 요게 뭐였냐? 요것이 유방선이 쓴 뭐지요? 뭐라고요? 그렇죠. 서파사무설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게 EBS의 초점입니다. 그래, 그러면 올해 EBS에 수능 178쪽을 쓴 게 이거라면, 근데 6월, 9월에 나오는 이렇게 꼴을 쫙 봤을 때 고전에서는 뭐가 없었냐면 설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아직 시험에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요 설문학들은 잘 받으라고 그랬죠. 이 설문학. 고전에서 고전 산문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바로 설, 다음 기 이런 문학 같은 거 제일 먼저 보셔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설, 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뭐도 있어요. 그 다음 뭐 있지? 전문학, 국선생 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야 서재 야외록 같은 이런 모든 전, 그 다음에 소전, 정시자전 다 있었죠. 그죠? 이런 전문학 있죠? 얘네들 딱 체크하고 세 번째 3순위를 체크한다면 송사소설 재판 나온 거 있죠. 이제 요 세 개가 수능에서 나올 놈들입니다. 이제 세 개는 나올 거야. 설이라든가 기라든가 이런 고전 수필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교훈. 그 다음에 전문학, 의인화됐던 그런 전문학. 전문학에 뭐 있냐면 뭐 조친문도 있었고, 그죠? 국선생전도 있고, 국선생전보단 국순전 더 중요하다고 했었고, 지팡이를 의인화한 정시자전, 박재계가 자신을 썼던 소전 이런 거 있었고요. 오히려 현대 소설에서 어디 있어요? 유자소전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전문학 잘 봐라. 송사소설은 재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재판 나오는 거 일단 황새결성이라든가 서동지전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잘 봐야 하는 것은
김선욱이라는 애가 있는데 가짜 김선욱이 막 나오죠. 그 얘기 뭐였어? 그게 뭐였어? 제목이. 그 제목이 뭐야? 이런 이씨. 그럼 잘 봐두시고요. 그와 비슷한 게 뭐냐면 옹고집전 같은 것도 가짜와 진짜의 막 싸움이죠. 그죠? 두껍전도 있었고, 자, 잘 기억해 두시고, 요 세 개 체크. 올해 수능에 강력 추천. 왜냐면 6월, 9월엔 이게 아예 언급도 안 됐어요. 남은 건 이 세 개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김선욱은 화산 중봉기다.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한번 해볼까? 윤선도의 오우가부터 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자. 나왔으니까 일단. 자, 윤선도의 오우가고 벗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 오우가 누구야? 수, 석, 송, 주, 월 이렇게 오우죠. 5친구죠. 수석, 송, 주, 걸 이렇게 5친구입니다.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 이렇게 친구들이네. 수석, 송, 주, 걸. 좋아. 우리 거 있는 거 한번 보자. 일수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자. 자, 네 것이 몇인가니 수석과 송죽이라 네 친구 소개. 수, 석, 송, 죽 네 명의 친구 지금 나왔어. 동산의 달오니니 달 동그라미 그럼 5 다 나왔죠. 그것이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못하겠느냐. 아 그러니까 뭐야? 5 친구를 소개했군요. 5 친구를 소개했어요. 그게 뭔데? 수, 석, 송, 주, 월 이를 소개를 해줬네. 그게 첫 번째 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수, 석, 송, 주, 월을 순서대로 예찬할 겁니다. 꿀이 빠졌죠? 근데 그냥 바로 해볼게요. 구름빛이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다시 먹구름이 되기도 하죠. 흰구름이 먹구름이 되고 먹구름이 흰구름이 되고 자꾸 변해요. 그 다음에 바람 소리가 맑다 하지만 바람 소리도 그칠 적이 있죠.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불었다 안 불었다 하잖아. 결국 구름과 바람은 너무 쉽게 변해요. 가변적이야. 아유 그래서 난 싫어요. 너무 쉽게 변해.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늘 똑같은 바로 물. 그죠? 이거는 거의 불변의 속성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나는 얘를 좋아해요. 이게 이수였습니다. 그 다음 3수. 자, 3수는 우리 간슬기에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피는 듯 하더니 졌어요. 내가 싫어하는 타입이네. 풀은 어이하여 푸른색이다가 누렇게 돼버렸어요. 싫어하는 타입이네요. 아마도 변치 않을 선 바위뿐인가 하노라. 그렇겠군요. 바위는 변하지 않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꽃과 풀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 폈다가 지고요. 푸른색이었다가 흰색이 돼버렸죠. 그럼 얘는 또 뭐야? 아유 너무 변해요. 내가 싫어하는 타입이네요. 가변적인 건 나 싫어하는 타입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바로 뭔데? 바위가 있었죠. 바위는 긍정이네. 왜?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야. 뭔데? 불변적. 그 다음 4수도 실렸다. 자, 4수 봤더니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면 잎이 지거늘. 이거 일관되지 않군요. 더우면 피고요, 추우면 안 피고 막 이런 거니까 일관되지 않는 놈이야.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냐? 하지만 솔은요, 따뜻해도 푸른색, 눈서리가 있어도 푸른색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쪽에다 나쁜 놈 이쪽 쓰면 눈서리가 이쪽 있고, 여기에 어떻게 써? 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얘가 아무리 고통을 줘도 솔은 끄떡 없죠. 불변입니다. 부천에 뿌리가 곧은 줄은 뿌리 곧은 줄을 그것으로 해야 한다. 얘는 바로 뭐냐면 뿌리마저 곧대요. 뿌리가 곧음. 결국 뿌리가 곧다라는 건 지조절개짱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지조와 절개가 높아요.
그 다음 오수야. 오수. 빠졌어요. 내가 해볼게. 아니 가만히 봤더니 야 이거 나무도 아니야. 나무도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 가만히 봤더니 풀도 아니야. 나무도 아닌 것 같고 풀도 아닌 거야. 근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근데 곧게 올라갑니다. 이거 뭐지? 대나무.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그렇지만 어떻게 써요? 되게 곧고 그 다음 뭐지? 사시풀러. 푸르름. 네 계절 내내 푸른색입니다. 그러면 이건 변함이 없는 거네. 그죠? 고다 있고 사계절 내내 푸른색이래요. 이게 뭔데? 이게 대나무라고요. 대나무를 예찬하는 내용이었구나. 다음 오수. 어? 그 뭐 중요한 거라고 이씨. 그럴 수 있지 이씨. 자 육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근데 그 작은 것이 뭐야? 달이죠? 그죠? 시험 너무 멀리 있다니까 작아 보이는 거지. 만물을 다 밝혀주시니 밤중에 광명한 것이 너만하니 또 있겠냐? 아 밝음이군요. 아 그러면 요 반대편에 나오진 않지만 달이라는 것은 어떻겠어요? 광명, 밝음. 아주 밝아. 지혜로움이지요. 그죠? 어두운 걸 밝힌다는 얘기니까. 보고도 말하지 않으니 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떠냐면 아유 과묵한 존재예요. 과묵함.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촐랑대지 않고 밝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달을 좋아하네. 달을 예찬하고 있네. 그럼 EBS에 초점을 둔 자연물은 벗으로 인식해서 그것을 긍정 예찬하고 있죠. 오가 같은 경우가 긍정 예찬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딱 맞아떨어지네. 자, 여기 있다면, 자, 고전시가나 현대시에 나오는 패턴은 어떻게 나오냐면, EBS에 나온 걸 딱 한 편을 딱 실어주고, 완벽하게, 정확하게 일치해서 연계하고요. 그 다음에 작가 연계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번에는 이 윤선도 작품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거, 윤선도 작품에서 우리가 많이 봤어요. 견회요, 슬픔을 달래는 이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 만흥이라는 작품도 했었어. 이건 익숙한 작품이니까 여러분도 익히 알 거야. 그러면 좀 보기 드문 놈에서 윤선도 유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윤선도에서 이제 작가 연계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 놈은 작가 연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인 주제 연계도 같이 됩니다. 일단 주제 연계도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윤선도 작품에서 찾아볼게요.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작품 제목은 뭐냐면 초연가입니다. 초연가. 끊어보면 이거 요렇게 끊어지고요. 초는요, 처음 초자입니다. 처음 초자고, 연은 연회, 잔치, 연회를 얘기하고, 그러면 첫 잔치,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선시대 때 임금이, 학문을 좋아하는 임금은요, 신하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학문 경연대회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막 이런 정도 했답니다. 근데 경연대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걸 되게 멀리 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면, 이성계의 아들, 이대왕, 정종, 그죠? 태종 말고 정종, 그죠? 이방원 말고, 그죠? 걔 말고. 걔는요, 무인이었어요. 그래서 글 읽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아예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 바빠서 안 하고, 안 했대요. 어쨌든 간에 이 초연계는 바로 뭐냐면, 임금이 신하들과 항상 만나서 학문을 토론하던 경연이 있었어요. 경연. 그걸 얘기합니다. 즉, 경연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연의 자리. 저 초연은 그 경연의 자리에서 저 초연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경연은 바로 뭐냐면 임금과 신하가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고 학문을 주고받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제목이 있으니까 이놈은 연시조라는 얘기고요. 각각 임금이 해야 할 일과 신하가 해야 할 일들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수 볼게요. 첫 번째 수, 1수, 2수. 딱 2개짜리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집이 만들어집니다. 집을 만들어놔요. 집을 만들면 이건 누구야? 목수의 가장 큰 공이겠죠? 요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조선의 건국을 얘기합니다. 조선의 건국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집이 만들어졌다는 건. 그러면 집이 만들어진 건 이걸 만든 건 누구의 공이야? 만들어졌어요. 누구의 공이냐면 대목수의 공이겠죠? 자, 목수는 목수인데 그 중에서 가장 짱 대목수의 공이겠죠? 그러면 요 대목수라는 건 누굴 얘기하냐면 목수는 여러 명이 있겠잖아. 임금과 신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목수니까 요 놈은 임금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그냥 일반 목수는 거기에 신하도 좀 포함이 되고, 그죠? 왜냐면 조선을 건국할 때 이성계와 그 중심의 정도전이 이런 게 모여 있잖아. 그러니까 대목수가 임금이라면 그 밑에 잔목수들, 잔챙이들 있죠? 그거는 뭐겠어? 신하겠죠? 일부 신하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의 가장 큰 초점은 대목수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임금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임금에. 자, 그 다음에 그 집을 만드는데 그 나무를 놓는데 그 기둥 같은 게 나무가 곧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무가 곧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됐을까? 가만히 봤더니 이것은 엄청나게 곧아요. 아주 곧게 직선으로 쫙 올라갔어요. 그럼 이걸 봤더니 뭐냐면 바로 먹줄을 그어서 그래요. 먹줄의 공이라고 할까? 먹줄의 공입니다. 먹줄 아시죠? 이렇게 해서 줄 해서 땅 튕기면 직선의 줄이 쫙 생기는 거 있잖아. 건축할 때 쓰는 거. 자, 이거야. 그러면 요 먹줄이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일종의 요 먹줄이 의미하는 건 조선의 어떤 법률, 법전 뭐 이런 거, 나라의 법규, 나라의 법규라든가 또는 어떤 성현의 가르침, 옛부터 나라는 이렇게 운영해야 하느니라 뭐 이런 거 있죠? 성현의 가르침 뭐 이런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집을 이룬 거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집을 이룬 거군요. 그러면 이건 집을 이룬 뜻을 헤아리라고요. 뜻을 헤아려 주세요. 즉 엄청난 대목수가 나라를 건국하고 그에서 적절한 법규 같은 걸 제정한 거야. 이거를 잘 따라가면 어떻게 써? 그러면 만수무강을 누릴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만수무강을 앞으로 누가 계속 연결하셔야 하냐면 이건 임금의 도리라고요. 임금의 도리. 그러면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할 때 그런 어떤 의미 이런 것들 잘 따지고요.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던 이런 의미를 잘 따져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수. 자, 얼른 써. 에이. 너도 물 먹고 싶지? 안 돼, 나만 먹을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여기 지울게. 자, 지울게. 좁아서 그래, 좁아서. 자, 그 다음에 지금 네가 먹고 있는 술이 있는데 술이 너무 좋아요. 술 맛이 짱 좋아요. 이 술이 왜 이렇게 좋겠냐 라고 하면 양주라서 좋아요. 그게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술 맛이 아주 멋져져요. 누룩이 섞였어요. 그러면서 술 맛이 아주 좋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조선시대 사람들 국물 계속 먹잖아. 이 국물이 왜 맛있는 줄 알아? 맛있고 좋아요. 국물 맛있고 좋거든? 이건 왜 그러냐면 적절하게 소금을 타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이게 뭐였냐면 누룩이 적절하게 섞여야 되고요. 소금도 적절하게 섞이는 거야. 그럼 요 얘기는 뭐냐면 아주 적절한 신하들입니다. 누룩과 이 소금은 어떻게 써? 신하야. 신하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금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굳이 쓰자면 적절한 이렇게 써줘야겠네.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적절하게 넣어야 돼요. 소금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요.
누룩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해서 텁텁한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 적절해야 돼요. 자, 이게 더해서 이거 둘 다 음식이죠? 그죠? 음식을 이룬 뜻을 좀 헤아리라고요. 뜻을 헤아리야. 그러니까 신하들아, 적절하게 임금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 잘 해야 돼. 그러면 뭐가 될 건데? 그러면 만수무강을 누릴 수 있어요. 요번에는 누구의 역할이야? 아까 위쪽에 임금의 도리였다면 요건 누구? 신하의 도리였습니다. 신하의 도리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요거는 초연가니까 요거 하나 체크. 다음. 자, 이번에는 입에서 초점을 둔 것이 자연물이면 벗으로 인식하면서 어떻게 해서 긍정적으로 예찬하는 내용으로 나왔다면, 저쪽에 인공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정치와 관련된 것이고 정계복귀를 희망하는 그런 내용이라며, 그게 뭐였냐면 유방선의 서파사무설이래요. 그놈 한번 해볼게요. 자, 서파사무설 체크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수능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설의 문학이었어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요거 9월, 6월 시험을 봤더니 빠진 놈이 저 세 개입니다. 그러니 저 세 개 잘 체크하셔야겠지. 자, 일단 서파사무설이랍니다. 자, 서파라는 것은 어디야? 서파는 어디 있죠? 영천제왕에 가면 서파리라는 곳이 있대요. 영천에 가시면 서파리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얘는 누구냐면 이이립이라는 애가 영천 서파리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이립이라는 애야. 그 다음에 사무는 새 친구겠죠? 새 친구. 그런데 이렇게 통째로 서파사무가 뭐냐? 이 서파사무는 뭐냐면 얘는 이이립의 호입니다. 이이립의 호야. 옛날 조선시대 사람은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건 부모가 정해주신 성스러운 이름이라서 남들이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친구들이 와서 야, 이리 봐. 이건 큰일 날 일이야. 그래서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호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 호가 뭐냐면 서파사무야. 그러니까 얘 친구들은 야, 서파사무야 놀자. 서파사무야 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리 봐 놀자. 이거 큰일 날 소리야. 자, 그래서 이제 이립이 절친이었던 유방선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립이 어디였을까? 자, 이립이 야, 친구야, 내가 서파사무인 거 알지? 그치? 그러면 넌 내 친구잖니? 유방선입니다. 이 의미가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의미가 뭘까요? 이걸 물어본 거야. 네가 한번 설명해 볼래? 이거야. 너는 나를 잘 안다는 애니까 이 서파사무의 의미가 뭔지 너가 나한테 설명해줘. 알지 자식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 네가 사무 3명을 줘. 3개의 친구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첫 번째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양수래요. 양수는 뭐냐면 부싯돌. 요즘 말로 하면 부싯돌. 불 붙이는 거. 이거거든요. 그럼 양수가 네 친구라며. 근데 이 양수라는 것은 불을 밝힐 때 쓰는 거잖아. 불을 밝히죠. 불을 밝힌다는 건 뭐가 있는 거야? 빛이 있다라는 거네. 어둠을 밝힐 수 있으니까 어떤 지혜라든가 덕성이 크다라는 거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바로 너의 지혜로움, 어떤 덕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널리 빛을 밝혀주죠.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걸 가졌다는 뜻일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친구 두 번째는 뿔잔이 네 친구라는 얘기인데, 뿔로 된 잔입니다. 근데 이 뿔로 된 잔이라고요? 이것은 술을 붓는 잔인데 이 술이 꼭 막걸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술도 들어가고 어떤 술도 들어가. 그런 걸 봤을 때 너는
누굴 가리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누군 모든 포용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들을 받아들이는 아량심 이런 것도 참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구나. 거기다가 뿔잔이라 하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요 끝이 뭐겠어? 여기는 바로 뭐냐면 줄어드는 여기는 바로 겸손이고요. 겸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어? 일종의 포용과 아량심이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네. 아, 너는 거기에 또 겸손함까지 지니고 있어. 대단한 놈이군요. 세 번째, 마지막 친구는요. 회칼입니다. 회칼. 회를 이렇게 써는 그 칼이야. 회칼인데 이걸 통해서 너는 회를 자르는데 야, 이게 회를 뜰 때 잘라야 할 때를 딱 자르고 그 회의 크기가 되게 똑같은 거야. 와, 너는 진짜 이게 정말 공평하다. 정확하게 나눠져. 그 다음에 잘라야 할 부분 자르고 안 잘라야 할 때는 안 잘라요. 야, 너 진짜 결단력이 있구나. 자를 때 자르고 안 자를 때 안 자르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런 세 친구를 좋아한다는 건 너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이 네 마음에 있다는 거 아니겠니? 내가 봤더니 이런 것들은 다 뭐야? 아, 이건 한양 가서 정치할 놈이 가져야 할 덕성들인 거야. 지혜롭과 덕성을 가졌다는 거, 포용심과 아량과 겸손을 가졌다는 거, 공평하고 결단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신하가 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유방선 얘기합니다. 앞으로 좋은 신하가 되게나 좋은 신하가 되길 바라네. 이게 바로 섭타사무설입니다. 더워. 누가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 어디 갔냐? 왜 껐어? 저것도 오늘 김하준이 계속 걸려. 28도 이거 누구야? 어떤 놈이야? 누가 히터 틀었어? 네. 저런 씨. 아니, 어쩐지 수업하면서 계속 짜증이 나는 거야. 나 누가 이 히터를 틀어? 수업하다 막 욕할 뻔했네. 그 앞에 또 이진호 앉아있지. 그러니까 또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앞에 작가 연계는 김상용이 작가 연계가 된 겁니다. 앞에 거 김상용의 작가 연계인데 김상용은 저기 선조 때 살았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겪었고요. 인조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네. 아이고 우울해라. 김상용이고 얘는 선조 때부터 살아서 임조 때까지 살았는 사람인데요. 병자호란 당시에는 결사항전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김상용하고 김상헌 이 사람들이 결사항전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자, 얘는 훈계 자손가라요. 훈계 자손가군요. 자, 요거는 내용을 끊으면 훈계한다. 누구에게? 자손에게 훈계하는 내용이구나. 오케이, 체크 끝. 그러면 쟤는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의 패턴은 똑같아요. 그 패턴을 한번 적용하고 여기는 한 4개를 중심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나머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니까 그 틀에 맞춰서 해석을 해줘요. 자, 봐라. 이봐 아이들아, 내 말 들어 배우거라. 이런 겁니다. 그게 제 1장이냐? 자, 얘의 패턴은 이거야. 자, 내 말 좀 들어라. 저 화자. 그 다음에 아이들아 했죠? 얘가 훈계의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이 화자가 여기 아이들에게 뭐 하냐면 훈계를 해줍니다. 훈계. 이봐 아이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했으니까 훈계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훈계의 내용을 체크하면 되겠죠. 뭐라고 훈계하나 보자.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해줘. 즉 부자, 유친, 장유, 유서 뭐 이런 거겠지? 일생의 효제, 효도와 제, 형제 간의 우애를 닦으면 어진 이름을 얻을 수 있다.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네. 그럼 훈계 내용 써볼게요. 야, 어른 공경하라. 어른 공경하고 효제하라고 그랬죠? 효제니까 뭐야? 부모에게 효도하고 제,
형제 간의 우애를 가지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효도, 요거는 형제 우애, 형제 간의 우애를 가지라고요. 이렇게 되면 얻을 수 있답니다. 뭐를? 뭐였죠? 어진 이름을 얻는데요. 훈계 내용이 뭐냐면 어른 공경과 효제를 하랍니다. 어른 공경과 효제는 긍정적인 거죠. 이런 긍정적인 일을 하면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을? 어진 이름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럼 어진 이름이 뭔데? 이게 명예, 그다음 명성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요. 다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질 겁니다. 다른 것들도요. 그러니까 다른 게 나오면 이 틀에 맞춰서 그냥 뚱뚱뚱 넣으면 됩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제 6장으로 연습해 볼게. 6장. 자, 6장도 마찬가지야. 패턴은 다시 화자가 아이들에게 훈계 대상이니까 뭐 할 거냐면 훈계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훈계하는지 볼까? 그런 일 몰라 하고 뉘우쳐 다시는 하지 말아라. 그런 일, 잘못된 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야? 그런 일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못된 일 하면 안 된다 이거라고요. 그런 일 하지 마라. 알고도 또 하면 또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반복해서 한다면 끝끝내 그리리라. 진실로 허물을 고친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네가 허물을 고친다면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허물을 고쳐라 라는 얘기겠죠. 허물을 고쳐라 라는 건 잘못을 뉘우쳐서 새 사람이 되라 개과천선하여라 이런 얘기죠. 현재 그릇된 일을 하고 있다면 개과천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앞으로는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완전히 모습을 바꿔야죠. 환골탈퇴하셔라. 그런다면 뭐가 될 수 있답니다. 될 수 있다. 뭐가? 어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진 사람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지금 1장과 6장이 지금 패턴을 지금 똑같이 해석하고 있는 거야. 하나 더 가볼게. 8장. 자, 다시 화자가 아이들에게 똑같이 훈계를 하시겠지? 그러면 이제 훈계 내용이 뭔지 자 한번 볼까? 욕심난다 하고 몹쓸 일 하지 마라. 아하, 훈계 내용이네. 몹쓸 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몹쓸 일, 이런 나쁜 일 하면 안 되겠죠? 욕심난다 하니까 뭐 훔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잊었어도 남이 모습 본답니다. 즉 못된 일을 하면 안 걸릴 수가 없다고요. 다 걸려 이 자식아. 한 번 악명을 얻으면 악명을 얻는다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뭐가 생겨? 무죄 생겨져, 그죠? 악명이 생긴대요. 악명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 몹쓸 일을 계속 반복하면 악명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죠? 어느 물로 씻으리. 그러니까 뭐가 있어? 만회할 수 없다는 거죠. 만회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회할 수 없다는 말이 없으니까 가로칠게요. 그러니까 한번 그 명성이 더러워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조심해 자식아 이런 얘기겠지? 그 다음 마지막 9장. 일어나 세수하고 부모께 문 안 드려라. 늘 아침마다 그죠? 좌우에 모셔서 공경하고 섬겨라. 늘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훈계 내용은 뭐겠어? 아까 틀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늘 효도하라. 여가에 틈틈이 글 배워 읽어 몸 미칠 듯 하여라. 글을 배워서 효도하도록 하여라. 이 얘기도 되고, 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효도를 못할까 두렵다 이런 얘기도 되겠네. 그러면 제 9장 한다면 다시 화자가 훈계하겠죠. 아이들에게 훈계하겠죠. 그죠? 훈계 내용은 뭐야? 늘 일상적으로 효도하라.
일상적으로 효도하라.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런데 나는 뭐가 걱정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쓸 건데, 이렇게 걱정되는데, 여기 안 나와서 쓰는 거야. 이쪽으로. 자, 걱정이 되어요. 뭐가? 못 미칠까? 못 미칠까? 걱정이 되어요. 그럼 못 미칠까 걱정한다는 건 뭐냐면 늘 효도하라, 효도하라 이런 얘기죠. 직접적으로 나온 말 아니니까 가로. 자, 그다음 이제 문제 19에서 22까지 풀 수 있겠지. 자, 화장실 갔다가 오시고.